여러분, 성장률이 이 나라의 절반이라 이러다가 중진국 된다. 와, 그 말 자체만 들어도 여러분 섬뜩섬뜩하죠. 저도 섬뜩섬뜩합니다. 예, 이 나라가 어딜까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성장률의 2배를 차지하는 데가 어딜까요? 여러분, 바로 여기입니다. 일본입니다. 일본. 1분기 한일 경제성장률 차이를 보면 0.4%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어느 누가 보더라도요 그냥 놀랄 노자입니다. 야,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일본한테 지금 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말입니다. 2023년 1분기가 0.7% 성장했어요. 0.7%.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죠. 진짜 무섭다 할 만큼 성장합니다. 1분기에 작년 4분기에는 0.1% 성장했고요. 3분기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든요. 마이너스 0.4%. 2022년 2분기는 1.4%고요. 2022년 1분기 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가 많지요. 그죠? 마이너스가. 2021년에도 1분기가 마이너스. 3분기도 마이너스. 2021년에 1분기가 마이너스. 3분기도 마이너스. 이러던 일본이 지금 2023년 올해 1분기에는 0.7%의 성장을 달성을 한 겁니다.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하면서 일본은 이제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저성장의 늪에 빠진다 이렇게들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이것을 보고 저성장의 늪에 빠진다고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은 1분기에 0.3% 성장했습니다. 일본이 0.7% 성장할 때 0.3%면 절반도 안 되는 수치죠. 절반도. 일본이 말입니다. 2023년 작년 3분기에 마이너스 0.4를 기록했듯이 우리도 작년 4분기에 우리는 마이너스 0.4를 기록을 했습니다. 경제가 우리가 좀 더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이너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마이너스가 코로나19의 위기 때 3% 마이너스가 있고요. 거의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4분기가 마이너스 0.4였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일본은 코로나 위기 때는 마이너스 8%까지 내려갔었고요. 마이너스가 그 이후에도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일본은 지금 성장의 어떤 궤도를 달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일본의 성장세는 굉장히 빠릅니다. 일본의 성장세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설비 투자. 야, 이것을 보면서 저도 진짜 많이 놀랐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냉전 시대에 일본이 얼마나 경제가 부흥했는지. 냉전 시대에는요, 일본이 안전하다고 해서 진짜 많은 기업들이 또 많은 투자자들이 일본으로 투자가 몰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냉전 체제의 어떤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부터 먼저 가서 일본에 투자하는 거예요. 일본은. 근데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겁니다. 사실 생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관계가 적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어낸 것은 설비 투자입니다. 민간의 설비 투자. 2022년 1분기가 마이너스 0.3%였는데요. 2분기는 2.2%. 전분기 대부입니다. 3분기도 1.5%. 작년 4분기는 마이너스 0.6이었지만 올 1분기는 또 1.4예요. 그야말로 민간의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됐다는 거예요.
이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된 데는 결국 말입니다. 첨단 기술을 일본에다가 테스트 공장부터 시작을 해서요. 실제 생산 공장까지 짓는다는 거예요. 당장 TSMC만 하더라도 일본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 투자를 많이 할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일본에다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반도체 설비 투자가 일본의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첨단 공정에 대한 투자가 일본 쪽으로 몰려든다는 이야기예요. 몰려든다. 사실 일본의 소비는 줄어들거든요. 일본의 소비는 1분기가 원래 속보치는 0.6% 발표를 했는데 개정치는 0.5%로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반면에 설비 투자는 1.4%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당초에 발표할 때 속보치에서는 0.9%였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일본에는요. 너도 나도 투자하자는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일본이 1990년, 91년을 거치면서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거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것을 보니까 꼭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과 우리는요. 제품의 수출이 다 겹칩니다. 중국과도 다 겹치지만 일본과도 다 겹칩니다. 그런데 일본의 부활이 자칫 잘못하면요. 대한민국의 어떤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물론 붕괴까지 가겠습니까마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는 것. 이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는 것은 결국은 저성장의 늪에 빠져서 물가는 고물가가 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결국 말입니다. 시장에는요. 굉장히 좋지 않은 나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시장은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뭐 선진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선진국이라는 지위를 실제로 말입니다. 오래 누리지도 못하고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윤석열 정부가 저는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잘할 거라고 믿지만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있으면 가끔 무섭습니다. 시장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잡아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시장을 제대로 잡아가지 못하면요. 시장의 불안감은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 커지는 만큼 경제는 더 쪼그라들거든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중진국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다시 했을까요? 중진국.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중진국이라는 말을 꺼냈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실물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실물의 상황이 나쁘면 여러분 결국은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안 써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중진국 함정에 빠진다는 이야기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늘 말씀을 드리는 핵심이 말입니다. 현장이 좋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 핵심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현장의 어떤 상황인데 그게 별로 좋지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일본의 부활 사실은 굉장히 가공할 만하고 무섭다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 한 번쯤 우리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